모두 판단되어 사회적 기업 구성센터를 필지하고 본 시설을 새 단축의 일반 시설까지 확대하여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시설들을 피하겠습니다.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우리 시에 있으나 시에서 지속적으로 성실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동안 시설 청소 및 환경 전개 등의 기본적인 시설 관리는 입주 기업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수시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입주 기업에 대한 공유를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자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계획 및 세수 정책 방안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자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 조사하여 미관리 자산을 발굴하고 무상 임대 및 비과세 감면 공유자산을 전수 조사하여 자산의 적법한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한 세수 정책에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자산의 자체 특성, 지적 타당성 분석 및 분류하고 자산의 수익성 창출 및 공유자산 활용 가능성에 의한 분석을 통해 매각, 임대 등의 다양한 운영 방법을 통하여 세수 정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원정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기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자 보상점수 지급제도 종료에 따른 시민 홍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88회 부천시 의회 임시회의 시 이전의 폐지 조례안에 대한 보류로 우리 시에서는 2014년 8월 30일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보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9월 정기분수단체 고지서 18만 9천 건에 대한 보상점수 폐지 예정안내와 지급 신청 방법을 심사하여 발표하였고 부천시 홈페이지 및 각종 SNS를 통해서도 홍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민이 본인의 보상점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 사이버 지방세에 본인 인증 접촉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거나 전화로 지급 신청을 하면 보상점수가 5,000점 이상인 경우 지급이 가능하며 현금 지급 이외에도 이웃돕기 창구, 설마 나눔, 판타지와 부천으로 지급을 선택하면 10% 후에 불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000점 이상의 보상점수 보유자는 피지 조례의 경과 규정을 줌으로써 조례가 피지된다 하더라도 보상점수가 효력을 가진 기간 동안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급을 위해 각종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점수가 5,000점 미만으로 지급이 불가한 시민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거 보상점수 5,000점 미만자는 현실적으로 보상이 불가하여 보상점수가 누적된 납세자는 조례 폐지 시까지 지금까지 누적된 보상점수가 소멸되는 점은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만 이 점수와 상관없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해 주겠습니다. 2013년 8월 말 현재 보상점수가 5,000점 미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는 54만 3천 명이며 이 중 2,000점 이하가 38%를 차지하고 있고 4,000점 이상의 납세자는 0.4%로다가 아주 미미한 시점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5,000점까지 도달하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5,000점 미만자에게도 조례를 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상점수 누적 후 그로부터 5년간 신규 누적이 없어 보상점수가 소멸된 납세자 와의 신통성이 맞지 않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 아니라 지구를 위하여 새로운 입법과 보상금에 대한 예산은 결국 일반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부득이 조례 폐지 기준인 현재 5,000점 미만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보상점수를 수주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김 의원님께서 가족문제로 인해 상담을 받고 싶다는 부천시 여성은 전체의 11.8%이지만 실제로 상담을 받는 것은 1.8%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월 현재 상담 대기자가 242명으로 상담 신청을 하면 8개월 정도 기다리는 상황에 대해서 전문 상담사를 수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 7월 말 현재 한부모 가족은 2,158가구, 조성가정은 12가구입니다. 가족 문제로 인한 상담 서비스는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1년도에는 1,289명, 2012년에는 1,127명, 2013년에는 1,662명으로 추이하고 있으며 상담 물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2013년도 상담 대기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32명으로 상당 유형을 보면 가족 문제와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성격 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 대부분 가족 문제와 부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여성 상담기관과 아동 청소년 상담기관, 정신건강 상담기관, 복지관 등 2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족 관련 전문 상담부는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한 곳밖에 없는 실정이고 가족문제 상담 현황을 많이 분석해서 상담 신청이 많은 지역에 전문 상담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과 또한 전문 상담사를 추가 채용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가족 상담 서비스에 심리적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조입니다. 정명순 의원님께서 부천 전국 청소년 합창대회 개최와 부천시 소년 시립합창단 창단 대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천 전국 청소년 합창대회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18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의 도시 브랜드와 청소년 음악 발전을 기여해 왔습니다. 합창대회가 최근 5년간에 적게는 11개 팀에서 많게는 15개 팀이 참가하는 등 평균 13개 팀 5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부천팀은 2008년도에 소명 여중이 유일하게 참가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부천팀 참가가 없었습니다. 이는 전국 청소년 합창대회가 문화도시 부천을 널리 알리는 목적 외에 부천 지역 청소년 합창단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당초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2013년부터 2013년 현재 아트데이 사업을 통해서 합창 부분에 초등학교 21개교와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운영 중에 있어 합창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잠재적 인프라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합창단 육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국 청소년 합창대회가 초중고등학교 합창단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천시 보정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해서 대체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한 물론 부천 전국 청소년 합창대회가 부천의 합창단을 육성하는 기회로 삼고 문화도시 부천을 전국에 알리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년 합창단을 신규로 창단하기 위해서는 연습 장소와 예산 지원, 합창 우수인력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 시립예술단 연습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회관의 노후와 공간 부족, 또 부천시의 재정 여건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화예술위원회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문화소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병일 의원님께서 관광버스, 화물차, 건설 기계 차량 등 대형 차량이 야간에 도로변 등의 주차와 관련해서 최근 2년간 관광버스, 화물차 위반 사례와 또 배물이 근절 대책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관광버스 등의 운송사업자는 기계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화물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조에 따라 허가가 되는 사항이고 건설기 사업자는 건설기관리법 21조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천시 사업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제3조에 의거 소유 대수가 한 대인 용달 화물자동차와 운송사업자는 차고지가 면제되고 또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역시 차고지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차고지 위반에 따른 불법 주차, 폐차 단속 실적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고 위반 시 금액은 28조 상당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세버스와 일반 화물 차량의 밤샘 주차 위반 행위는
사전부터 새벽 4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차고지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행위로서 민원 제기 지역과 도로, 주택가, 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을 위계조 4명의 단속 공무원이 주 1회 월 4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차량은 등록한 주기장에서만 주차할 수 있어 위계조 2명의 단속 공무원이 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전국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관계로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앞에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포천시에 등록된 차량보다 타시군에 등록된 차량이 약 2.8배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밤샘 주차 일반 논의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사업용 차량들이 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 및 장소가 부족하고 단속 적발을 감소하더라도 편하게 집이나 숙소 근처에 주차시키려고 하는 때문입니다. 또한 건설기계 차량을 포함한 사업용 차량 부가 시 차고지 인정 범위가 면적한 광역시군까지 가능함에 따라 이들 차량 소유자들이 우리 시가인 타 지역에 차고지를 등록하고 있으며 밤에는 거주지가 가까운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근처에 불법으로 세우기 때문에 불법 하차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또 밤샘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단속 요청 신고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단속을 당하는 사업용 차주들 또한 단속을 심하게 한다는 기준과 단속하기에 앞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용 차량을 수용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은 저희 시의 경우 부천에서 분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일부와 5종 산업단지 주차장, 5종동 2호 주차장과 서암서역 공영주차장 일부 등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들 사업용 차량을 모두 수용하기 위한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적법한 구조 보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의 경우는 지빈의 화물이나 기타 사업용 주차장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세버스의 경우 부천시 여건상 적정 주대지의 적법 확보가 어려워서 2012년 8월 24개 업체 695대에서 금년 8월에는 18개 업체 515대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사업용 차량의 적극적인 주차 수용을 위해서 운영장 주차장 일부를 한시적으로 활용하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적극적으로 법법 방지타 단속과 함께 야간 순수 단속을 또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원종태 의원님께서 대장동 폐기물 종합처리장 맞은편 지역의 버스 화물 주차장 전부 다 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대장동의원의 버스 화물 주차장 및 관련 종사자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저희들이 검토를 했으나 본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관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개발 제한 구역 내에는 우선 버스 차고지 이외에 화물이나 시의 차고지 및 부대시설 설치는 불가한 지정입니다. 향후에 대응 법령의 검토로 적극 권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령이 2009년 7월 28일 발행이 돼서 현재는 유흥버스 외에는 적극을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35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소사구 민방위 대피시설은 초등학교 운동장 대피시설을 시민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보시장 주변에 주차장 해소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을 보수하여 시민문화공간 시설 마련에 대해서
있습니다. 소사구 소사분동 193번지에 소재한 정부지원 운방 대피시설입니다. 유사시에 주민 대피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평상시에 있는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소사구에는 주요 체육시설이 5개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문방의 대피시설이 있는 소사 초등학교 부근에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판단입니다. 단 전면 보수에는 지금 대략 설계 결과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또한 노후에 따른 개보수 비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분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민 대피시설의 평시 개방 활용 방식에 따라 민방위 사태 발생 즉시 본래의 목적인 대피시설로 전환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 구성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보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시장 주변의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용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사 본동에 위치한 소사 종합시장, 인정 대구시장은 활성화 및 지역 인근의 심각한 주차장 해소를 위해 금년도 5월에 인근 도로의 정비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정비 내용은 수동차 금지 구역을 일부를 지정하고 버스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상하수도는 노후 기반 시설을 조치하였고 주변에 16면의 노상 주차장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교통 주차장은 주간에는 무료, 야간에는 거주사 우선 주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사 종합시장 인근의 심각한 주차장 해결에는 부족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기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소사 본동 77-14번지권의 공영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나 본 대상지는 소사 재정비 촉진지구 소사권 2기구역으로 지난해 10월 22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구역 해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 절차인 중기지방대행의 계획이 수용자 심사 등을 해제를 대하여서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구역 해제가 확정되면 소유사업비, 보상비와 시설비 비용이 약 50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경우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조 윤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내역 북부광장의 불법 포장마차 정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동 대책은 지난해 7월에 수립을 해서 정비 계획대로 현재 구역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길주로와 송내역 남부광장, 또 북부광장 주변의 분리 통화공원까지 전정구역제 및 불법 이동 철거 등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송내역 북부광장은 현재 진행 중인 환승시설 공사와 연계하여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공사 중 질서 유지 대책과 공사 완료 항구 대책으로 부분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내역 북부광장 내 노점은 지금 5개 조수 정도 같습니다. 이 노점들에 대해서 분리 통화광장 정비 시에 같이 양성화를 시켜서 이전하려고 했으나 현재 영업하고 있는 노점들이 분화 통화광장으로 이전을 원치 않았고 공사 추진 시까지 광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시속 영업한 후 자진 폐업을 하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송내역 환승시설공사 추진과 연계해서 시민 불편 상황 없도록 시설화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이동현 의원님께서 도로 곳곳에 포토홀이 생기고 해군과 결국은 반복되다 보니 도로 파손이 걱정한 상황과 이에 따른 복구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겨울 지속적인 한파와 폭설로 부천의 강서리는
17일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계절가격에 투입된 영업칼슘은 3,280톤으로 지금까지 최대 사용량으로 기록된 지난해 2,300톤을 추가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여름 장마 기간도 7월 한 달에만 22일간 460mm의 강우량을 기록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서 아스팔트 후닥면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는 6,244개소의 포트홀이 발생하였으며 지난해 3,708개소보다 200가량 많이 발생한 숫자입니다. 그동안의 포트홀 복구를 위해서 도로 보수관을 편성하여 6,244개소 53,524회배를 임무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훼손이 심한 주 간선 도로에 대해서는 14번을 투입하여 재포장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생된 포트홀은 대부분 조치되었으나 신규로 발생된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추석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복구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로유지보수 예산은 연평균 55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도로유지 관리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 유난히 많이 발생한 포트홀의 지속적인 응급 복구로 인해 도로의 도면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면 재포장을 요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주관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직접 발로 뛰면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시민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대답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시정이 교통분쟁인 시정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초 동방문 시 현장을 확인 못해 지난 3월부터 36개 동을 대상으로 시장 1일 공정인날을 운영하면서 연도 방문 시 제기됐던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10개 동을 운영하였고 지역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시장을 한 번도 볼 수 없다는 불만도 있는가 앞으로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현장 위주의 행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한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적하신 지난 8월 29일 보도 제한 완화 최종 보고 회의 시 시장께서는 일정 때문에 사전 일정 때문에 참석 못하였고 그 시장께서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가 있어서 그들이 창조도시 사업단 등이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고회 이전에 그동안 추진해왔던 세미나, 중간보고회, 공청회 등에서 도출된 의견에 대해서 과거 반영 여부와 보도 제한 완화 연구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국회 설명회와 교통부 어느 시 협상 가능한 보도까지 완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42조입니다. 정경순 의원님께서 전 복지문화국을 복지국과 문화국으로 분리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재정경제국을 비롯해서 5개 국가, 보건소, 교육정보센터 등 9개국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복지문화국은 사회복지국가 등 5개국가를 관장하는데 시정의 중추적인 업무인 복지 업무와 문화예술 업무가 계속 증가돼서 복지문화국의 업무가 매우 과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38.8%까지 증가되었고 문화예술 분야도 각종 행사 관련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부터 각종 자료와 내부 검토를 토대로 해서 내년 상반기 기준 복지와 문화 업무를 분리하는 국 업무 분장을 조정할 계획이고 민생복지 출범에 맞춰 능률적인 조직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입니다. 원종대 의원님께서
부산지원부 교육적으로 위반하고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 업무가 안전관리 방안을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급식업무 교육지원청 위반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 사업은 정책관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에 대한 식자재 구매, 급식, 급식시설 관리, 운영 등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수행하며 시는 학교급식 지원과 급식에 따른 행정 경력을 하며 사업 종료에 대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부산급식 지원센터의 업무 개선과 관련하여 부천시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급식 지원 정책 개발, 교육기관 협력, 친환경 식재료 공급, 공동구매, 급식 프로그램 지원 등입니다. 현재는 친환경 쌀, 김치 공급, 농촌 실험활동, 학생 식사말교육, 식재료 유해 성분 검사 등 친환경 급식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친환경 급식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자재가 공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식자재 안전관리 및 급식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넓혀서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 만족도와 질을 향상시키는 실적을 방안해 나가겠습니다. 서강교육위원회께서 부천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체력이 부진해서 책갈상 사용에 대한 불편이 많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체형에 맞도록 교체해줄 방안에 대해서 묻혔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된 체형에 맞는 책갈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신 것과 관련해서 부천교육지원청 및 일부 학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래된 노후 책걸상은 높낮이가 조정되는 곳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으며 일부 책걸상이 맞지 않아서 불편을 호소하는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 맞게 교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차후에 부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학교의 책걸상 실태를 진단하고 맞지 않는 책걸상으로 인한 학생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2000년 10월 대장동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과 주민협의체는 주민 2명, 시의원 3명, 직무가 2명, 해당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년 2, 3회 오피셜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피셜 소요 비용 집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8일 준공된 대장동 소재 부천시 자원순환센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별표 2회로 대장동 주민 지원 협의체를 주민 2명, 시의원 3명, 교수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지역 있는 이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정법 제27조 제1항 별표 3에 근거해서 거기 규정되어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기조성되어 있는 주민 지원 사업 지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 조성은 부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령금은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비의 1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재 20억 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 운영의 필요성을 비교하고자 2010년 2월 이후에는 우리 시와 주민조합체 간에 20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발생 등 수익금만으로만 추진하고 지원 사업은 조성된 기금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부각을 한 바 있습니다. 대상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소비청은 자원순환센터의 문화나 운영을 위해 내년 2회 3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은 자원순환센터의 운영사 비나금 시승기술로 적용되는 여기서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민 지원협의체 위원들은 기금 지원 예산으로 공무원은 풀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2006년도 5월 23일 대수건박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하여 제출된 정비계획에는 범안로 사업 시행자가 부천시로 개혁 신청하였으나 관련 부서 업무 협의 시 범안로는 사업 시행자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에 의거
조합에서 법안으로 사업 시행자로 변경 요청함에 따라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후 이를 수용함으로써 2009년 10월 26일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항이며 부천시 지구단위 지침내로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용도를 180%에서 상한 용도를 200%를 추가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계획수범법 정비계획 수립 시 기존 용적률 180%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순부담률 등의 인센티브를 반영해서 199.65%의 용적률이 적용된 것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에 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있고 종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기술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또는 지방자치의 단체의 무상기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정비계획 및 구역을 수정 신청하여 행정절차 이행 후 2009년 10월 26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항으로 범안로 사업 시행자가 조합인 현 상황에서 건설경비 침체로 재개발 사업 추진 불투명과 이로 인한 인근 주민의 집단 민원 등의 이유로 정비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범안로만 제척하여 시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타 구역과 형평성 등이 많지 않아 변호사와 및 경기도 등 자문 결과 특혜 소지가 있다는 답변입니다. 2013년 7월 9일 도지사 현장 방문 시 범안로 개설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 검토하겠다는 것과 관련하여 그간 보호 관계자와 3회에 걸쳐 협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정비 계획에 따른 용적률 210% 상향 조정과 범안로를 조합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조합과 협의 및 행정, 재정 절차적으로 2014년도 본 예산에 범안로 설계비를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을 가진 후 보충 질문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진행을